아이고 또 올랐네. 이거 기름값이 장난이 아니구먼. 변한 게 거의 없는 좁은 주방에서 오래된 라디오 소리를 배경 삼아 혼잣말을 내뱉었다. 69년을 살아오며 참 많이도 아꼈지만 요즘처럼 가슴이 조이는 건 또 처음이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창작된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최고로 행복한 하루가 되실 겁니다. 며칠 전부터 마음 한구석이 자꾸 묘하게 쓰라렸다. 조용히 따르던 손주 녀석의 말투가 달라졌고 며느리는 전화통화 중 내 이름을 이상하게 억눌러 부르더군. 아버님 요즘 괜찮으시죠? 괜찮냐고 묻는 말이 왜 그리 불안하게 들렸던지. 그래서 결심했다. 큰 차 팔고 경차 하나로 조용히 살아보자고. 연금도 빠듯하고 기름값도 무섭고 건강도 예전만 못하니 내 몸 같은 소형차 하나면 충분하겠지 싶었다. 하지만 그날 경차를 사러 갔다가 나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진실과 마주하게 됐다. 그동안 내가 눈치채지 못한 일, 내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가족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다시 뒤흔드는 그런 진실 말이다. 그때는 몰랐다. 작은 차를 사러 간 그 발걸음이 내 지난 20년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 아침 햇살이 약하게 스며들던 그날 난 낡은 패딩을 꺼내 입었다. 경차 매장은 우리 동네에서 버스 2번 갈아타야 했지만 기분은 괜찮았다. 작은 차라도 새 차를 맞이한다는 건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을 설레게 하더라. 버스를 기다리며 담배 대신 사탕을 씹고 있었다. 금연한 지 3년 됐는데도 입이 심심하면 괜히 예전 버릇이 떠올라서. 그런데 그 순간 휴대폰 알람이 울렸다. 의료비 납부 안내. 며느리 명의로 등록된 가계부 알림이 공유되어 뜬 거였다. 의료비? 누가? 내 것이 아니라면 누구?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톡 건드렸다. 하지만 애써 무시하고 매장으로 향했다. 그저 일상의 작은 파문이라 여기며. 그러나 그 작은 물결이 폭풍의 시작일 줄은 몰랐다. 경차 매장은 생각보다 번쩍였고 사람도 많았다. 직원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어르신, 어떤 모델 보러 오셨어요? 그 제일 기름 적게 먹는 걸로 좀 보여줘요. 괜히 목을 찔끔이며 말했다. 요즘 젊은 직원들은 친절한데 말투가 너무 빠르다. 말을 끝까지 따라가느라 숨이 차더라고. 차 시승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엔 아들. 평소라면 바쁠 텐데 좀 의아했다. 아버지 어디세요? 어디긴 차 보러 왔다. 차요? 아버지 요즘 몸 괜찮으신 거죠? 갑자기 그건 왜 묻냐? 말끝이 불편하게 이어졌다. 아들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다. 아버지 집에 가시면 저녁에 좀 이야기 드릴 게 있어요. 그 말이 더 불안하더라. 요즘 며느리도 계속 표정이 어두웠고 손주도 아빠 요즘 힘들어 같은 말을 툭 던지곤 했으니까. 게다가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빠듯해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려고 경차를 사는 건데 이상하게 아들이 그걸 탐탁지 않아 하는 분위기였다. 혹시 내가 모르는 빚이 생긴 건가? 아니면 누가 아픈 건가? 왜 다들 내 컨디션을 걱정할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시승을 마치고 계약서를 쓰려는데 직원이 말했다. 어르신, 차량 등록은 가족분 명의로 하실 건가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묘하게 걸렸다. 왜요? 내 명의로 하면 안 되나? 아니요, 물론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건강 문제 있으신 분들은 가족 명의로. 그 말에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건강 문제? 난 최근에 크게 아픈 적도 없고 병원도 다녀본 지 한참이었는데 직원은 뭔가 눈치를 챘는지 말을 얼버무렸다. 아, 아닙니다, 어르신. 그냥 요즘 추세가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그때 깨달았다. 누군가 내 건강 상태를 가족끼리만 알고 있었던 건 아닌가? 휴대폰을 켜서 다시 의료비 알람을 열어봤다. 서울지산병원 정밀 검사비 납부. 날짜는 지난달. 등록명 가족 대표 보호자 아들 김태훈.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밀 검사 누구? 나는 그동안 아프단 말 한 번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혹시 내가 모르게 누군가가 아니 혹은 내 이름으로 검사를 한 건가? 이상한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왜 내 이름으로 병원 기록이 있는 걸까? 아들은 왜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무겁게 문을 열었다. 아들과 며느리가 식탁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둘 다 눈이 충혈돼 보였다. 아버지. 아들은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께 그동안 말씀 못 드린 게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며느리가 휴지 한 장을 조용히 밀어놨다. 마치 지금부터 눈물 날 이야기를 한다는 듯이 아들은 휴대폰을 내 앞에 놨다. 화면에는 김수창 MRI 결과 의료진 소견이라는 파일이 떠 있었다. 머리가 핑하고 돌았다. 그동안 병원 간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어떻게 내 이름으로 이런 파일이? 아버지, 사실 그거 아버지 검사 결과가 아닙니다. 뭐라고? 아버지로 등록된 어떤 분이 매달 병원을 다녔어요. 저희는 그것 때문에 한 달 넘게 확인하고 있었어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버지, 누군가 아버지 이름과 주민번호를 쓰고 살아온 겁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무슨 소리야, 그게 말이 돼? 지난달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 맞냐고 아버지가 쓰러졌다고. 그 말에 내 손 끝이 찬물에 잠긴 듯 얼어붙었다. 도대체 누가 왜 내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거지? 방 안은 적막했고 오래된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똑 울렸다. 아들은 조용히 또 다른 사실을 꺼냈다. 아버지, 사실 그 사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 아버지 친형이라고 했어요. 말문이 막혔다. 친형? 아버지 어릴 때 고아원에 같이 맡겨졌던 형이 있었다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억의 저편에서 흐릿하게만 남아있던 어린 시절 한 장면이 스치듯 떠올랐다. 비 오는 날 작은 방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던 장면. 그리고 그 손이 사라지고 나는 다른 곳으로 보내졌던 기억. 그는 평생 나를 찾아다녔다고 했다. 하지만 신분이 없어 일도 못하고 병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빌려 병원에 간 거였다. 죽기 전에 동생 얼굴 한번 보고 싶었다면서. 그 얘기를 들으니 가슴이 뭉텅 베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를 미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런 기묘한 슬픔이었다. 아버지 차는 나중에 사도 됩니다. 오늘은 병원 가보시죠.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을 사러 가던 나의 하루가 결국 잊힌 형을 찾아가는 길로 바뀌었다. 병원에서 마주한 사람은 나보다 조금 더 까맣게 그을린 얼굴, 마른 손가락, 그리고 나를 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군. 동생 맞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래된 시간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경차도, 연금도, 생활고도 다 잊혔다. 그저 내가 잃어버렸던 가족이 여기 있었다는 사실만이 나를 붙잡았다. 이제 난 무슨 선택을 해야 할까? 용서일까? 혹은 잊기로 한 과거를 다시 꺼내는 걸까? 그날 이후 저는 경차 계약은 미루고 형 옆에 머물렀다. 그는 제 손을 붙잡은 채 몇 번이나 말했다. 미안하다. 내가 너 이름 훔쳐서 정말 미안하다. 형님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습니까? 형은 오래 알았다. 신분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살았다고 했다. 그러다 병이 깊어지고 더는 일할 수 없어서 결국 제 이름을 쓴 거였다. 그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을까? 살아남기 위한 선택인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동생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었는지. 병원에서 형을 돌보며 나는 오래 묵은 질문과 마주했다. 가족이란 뭘까? 피로 이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용서가 가능한 걸까? 20년, 아니 평생 몰랐던 사람을 내가 가족이라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생각이 달라졌다. 형이 마지막으로 제게 했던 말 때문이다. 동생아, 나는 내가 잘 살고 있는 것만 보면 됐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누군가에게 이렇게까지 말해지는 삶을 살아온 것만으로도 내가 참 많은 사랑을 받은 거구나 싶었다. 형은 결국 그의 겨울 떠났다. 하지만 떠나기 전 법적으로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남겼고 그 덕에 마지막 장례도 형제 자격으로 치를 수 있었다. 형 보내고 난 뒤에도 경차는 결국 샀다. 하지만 그 차는 절약만을 위해 산 게 아니다. 가끔은 그 차를 타고 형이 살았던 동네 근처까지 간다. 형이 서 있던 자리, 형이 지나갔을 골목. 거기에 서면 왠지 그가 옆에서 동생아, 잘 있었다 하고 말할 것만 같아서 이 나이에 인생이 이렇게 뒤집힐 줄 누가 알았겠는가. 경차 사러 갔다가 평생 잊어버린 줄 알았던 가족을 만날 줄이야.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 덮어둔 관계나 오래된 오해가 있으시다면 너무 늦기 전에 한번 손 내밀어 보시길 바랍니다.